네, 신용산객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치부림 고수들의 한판 승부장, 고수들의 무림 판세 분석을 좀 보는 시간이죠. 오늘 모신 고수가 있습니다. 강동의 보수협객, 강동의 파평 윤 씨. 이건 좀 제가 지은 건데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괜찮죠? 강동의 보수협객.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좀 일단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강동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동의 보수협객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 이제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남아야죠. 두고두고 좀 떨리죠. 살짝 떨리긴 해요. 안 올 것 같은 시간이 왔는데 뭐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신용산 객잔. 네. 객잔이 이제 옛날 중국에 예. 숙박업소 술도 팔고 예, 예. 잠도 자고 이런 데 아닙니까? 뭐 주막이죠, 뭐. 주막이죠. 네. 그런데 우리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알코올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로 콜라로 술 대신 준비를 네,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색깔로 하셨는지. 예, 이게 제일 이거 제로 안 드시는 분들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뚜껑 따라 또 맛이 좀 다르나요? 예, 이건 뚜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건 PPL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일단 살짝 저희가 가려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역시 아실 겁니다, 아실. 방송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커피로 이렇게 했고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몇 가지 개인적인 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제 강동을 훑고 다니시죠? 네, 뭐 훑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예. 이렇게 잘 보고 있죠. 예. 예, 일단 네 훑고 제가 이제 강동 갑을 뭐 이렇게 지역까지 얘기하면 네네. 이게 이제 경선하는 상대방에게 예.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갑질만 평소에-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갑질을 별로 안 하신다는 것만 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여러 방송에서 또 고공전까지 하고 있어요. 네. 바쁘시죠? 예, 좀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뭐 정치인이 바쁜 게 어. 제일 좋죠. 예. 알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룰이 네.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뭐 같은 지역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분들은 네. 평가에 따라서 최대 35점. 5%입니다. 아, 득표한 35%. 거에 네. 본인 득표한 그렇군요. 거에 35%를 깐다는 얘기예요. 35%라고 제가 써놓고 예, 잘못 예, 써서 예. 죄송합니다. 예. 35%의 감점이 됩니다. 예. 공천을 이제 해보시고 했잖아요. 예, 공천 예, 경쟁도 예. 요 정도면 승산이 어떻습니까? 영향이 엄청 큰가요? 그게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득표한 거 예를 들어서 1대1로 붙었단 말이에요. 경선 여론조사를 하든 뭐라든 했어요. 6대 4가 나왔다고 쳐요. 삼선 의원이. 그럼 여기에서 35%를 빼니까 0.6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39가 되죠. 예.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계산이 바로 되나요? 그렇잖아요. 6대 4할 때 60%일 예, 때. 예, 예. 39가 될 예. 걸로 좀 계산이 되는 아닌가? 예, 예, 맞을 거예요. 맞네요. 예. 역시 경영학과 아니, 엄청 근데 빠르네요. 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적어요. 음, 뭐 한두 명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기본은 15%를 빼는 거예요. 예. 20% 빼진 사람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 원래 이제 3선 이상이 15% 감점이고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20점이 추가 감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6대 4, 60대 40도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냥 예를 위해서 60대 40이면 15%가 빠지면 국악 빠지니까 51이 되죠. 예. 그럼 이제 요 사람을 가산점을 줘야 되잖아요. 가산점의 최대 한도가 중복도 안 됩니다. 전에 중복이 됐는데 최대 한도가 청년 20% 추가예요. 그러면 4면은 48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여전히 지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크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지난번 총선 때는 저희가 100% 국민 여론조사로 1대1 붙인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62대 38이 나왔어요. 예. 38을 얻은 분은 여성이면서 청년이에요. 그때는 비율을 준 게 아니라 정량 퍼센티지를 그냥 줬어요. 청년 10, 신인 10, 2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8이 58이 됐어요. 그러니까 62대 38이 62대 58이 된 거예요. 질 뻔했어요, 이분이. 이 정도를 줘야 되는. 그러면 38이 58이 되려면 몇 퍼센트를 줘야 되겠냐고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60% 이상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20%밖에 못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판 신인이 지역 활동 별로 안 한 사람이 내려와서 3선으로 이기기는 어렵다.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용산에서 나가는 용산 요 근처긴 한데 여기서 나가서 하방, 영남, TK, PK
가서 배지를 달겠다는 비서관들, 조직력이 강한 현역 의원에게 경선을 붙이면 질 수도 있네요. 저는 거의 진다고 봐요. 예. 특히나 그 영남 지역 분들이 갖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냐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예. 대구면은 적어도 대구에서 활동을 좀 하고 뭐 학교 어디 나온 건 당연하지만 영남 뭐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서울에서 뭐 부산 출신이긴 한데 서울에서 활동하다 내려와서 제가 뭐 부산 어디 사람입니다. 막 사투리 쓰면서 했다고 해서 일단 받아들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 지역에 현역 의원이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있는데 정말로 여기도 뭐 감점 몇 점 받겠죠. 근데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가산점 받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최대 30% 감점이 지역 관리가 탄탄한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큰 타격이 안 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잘 못하던 사람들은 일이 갈 수가 있죠. 영남 지역의 당원들은 당원 비율을 높였잖아요. 여기는 5대 5로 예, 해놨잖아요. 5대 5래. 당원들은 이 여당의 의사에 맞는 후보냐 이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여권 내에서 안 하고 있다면 대거 쏠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 전처럼 뭐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 대통령이 최측근이다. 이런다고 찍어주는 이제 사회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4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 4년 만에 4년 전, 8년 전에 우리가 그랬다 망했잖아요. 음. 네. 4년 전에는 뭐 문재인 정권 때니까 뭐 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년 전에 그러다 진박 찐박 그렇죠. 뭐 2016년 난리 치다가, 총선에서. 예,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 후로 8년이 지났는데 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히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게 뭐 윤심 공천, 뭐 용산 사람들 날아와서 꽂힌다는 얘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가 갑에 나가는 주진우. 거기 비서관? 비어 있잖아요. 아 비어 있구나. 비어 있잖아. 아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올라왔으니까요. 하태경 의원하고 해도 할만하죠. 하태경 의원은 좀 저희랑 결이 다르니까 어쨌든 비어 있습니다. 이건 하태경 의원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할 만하다고 어쨌든 하는 떠났으니까. 건 떠났으니까. 아, 장해찬 거기는 좀 그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전복민 의원인데 예. 초선에 예. 이분이 시의원을 2번인가 3번 했어요. 그 지역 기반이 있죠. 재력도 풍부하고 그래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탈당했다 다시 들어오게 했지만 현재 부산 시당위원장이에요. 부산 시당위원장인데 현역에 초선이지만 이분하고 그냥 붙겠다고 했을 때 경선으로 5대 5로 야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무리 전국적 지명도가 있다 하더라도 부산의 자존심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전복민 의원이 호소를 할 때 그게 되겠느냐 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장해찬 후보 입장으로 보면 걱정이 되고 전복민 의원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 제도라면. 그러면 용산에 약 30명이 내려갔다. 물론 다 부산 경남으로 대구 경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충청권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 공천 받는 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청와대 행정관도 하셨으니까 예, 솔직히 행정관 경력으로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관 출신도 꽤 있죠. 지금 거의 나가는 대부분이죠. 사람들. 예. 그러니까 비서관급 이상으로 하면 제가 용산 출신, 대통령실 출신으로 한 12명, 10명에서 12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고 예. 또 지명도도 있는 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하 이제 행정관급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비가 많을 겁니다. 예. 아 수석급도 있잖아요. 강순규 수석도 있고 저 김은혜 수석도 있고, 김은혜 수석도 있고. 예, 있죠. 고 다해서 12명 정도입니까? 예, 예. 행정관이라는 경력이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 저도 행정을 해봤잖아요. 예. 너무 많아요. 행정관. 행정관이라는 거. 문재인 때 행정관도 있고 박근혜 때 행정관도 있고 이명박 때까지 해서 다 모조리 행정관 한 1,000명도 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비서관과 행정관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행정관이 높아 보이거든요. 수석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행정관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실 텐데 어쨌든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예. 지역 인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행정관까지는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알겠어요. 아름아름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보좌관 하시던 분이 간 경우도 그렇죠. 있고 저도 예,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비서관들은 윤 대통령의 픽도 많아서 사실 윤심이 꽂히는 건 비서관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사실 윤심은 다 공천을 받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장해찬 최고만 하더라도 그런 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뭐 대통령이 누굴 챙긴다고 해서 될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구미을에 보면 예. 김영식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초선입니다. 경북 구미을이요. 예.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했었던 사람 2명이 또 와 있어요. 강명구 비서관, 허성우 비서관. 이 두 분 다 저희 처음에 경선할 때 저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맨날 같이 그 회의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선 전에. 그럼 여기 3명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윤심이 누구한테 꽂혔으니까 거기는 누가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오해하셔서 뭐 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중에 다 꽂아서 뭐 정리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룰만 놓고 보면 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경선 또 조직세, 지역의 조직세 이것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물론 다른 분들 얘기지만 경선 룰, 여론조사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당심, 민심 5대 5인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굴릴 것인가, 돌릴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미세한 손놀림이 가능하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건 이 얘기는 여기서 당연합니다. 정무적 판단이니까. 예. 근데 틀 자체가 굉장히 세요. 사선 의원들 오찬에서 얼마 전에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불만들이 많았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근데 삼선 의원 오찬은 제가 거기 참석한 몇 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공천 룰이 나오기 전이어서 불만을 내비치기보다는 그냥 상견례였다. 밥 잘 먹었다. 근데 밥은 먹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4선, 5선 같이 뵀거든요. 예. 저희가 4선, 5선 합치면은 6명에 8분이고 14분입니다. 예, 5선 6명, 4선 8명인데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근데 거기서 뭐 쓴소리 나올 수 있죠. 거기는 이제 당대표, 직전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계셨고 국회 부의장, 현직 국회 부의장도 계셨고 하니까 여러 얘기했었을 거라고 보고 아마 룰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거기 뭐 동일 지역 3선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다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 다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뭐 당 운영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이제 수원병에 나갔던 김용남 전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한테 졌고 몇 번을 나갔는데 다 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원 신년 인사회에서 당에 입당도 안 한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단상 아래에서 나는 왜 소개를 안 시켜주고 자리도 왜 귀빈석도 아니고 여기 뒤지? 라고 생각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양을에 가서 거기에도 지난 보궐선거 때 이재명 민주당 의원 대표와 싸웠던 후보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을 물론 뭐 알고는 있었지만 또 얼마 전에는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싸울 사람으로 갑자기 김경률 비대위원을 손을 축혀들었어요. 그때 단상 밑에 또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이번에 도전은 칼을 갈고 있던. 근데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가 그래요. 이 떨어지는 사람들 원수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떤 추스르려면 격식과 형식 절차를 좀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인천에서 한번 떨어져 본 경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떨어진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날라갔죠 그냥. 날라갔구나. 그냥 한 8시간 사이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김용남 의원은 현직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천을 같이 갔거든요. 계양 갑에 있는 호텔에서 했어요. 그래서 계양 을에 있는 윤영선 위원장 이재명 후보랑 지난 재보궐 때 했었던 그분이 당원 한 500명 데리고 와가지고 한동훈을 연호하고 현장을 이제 장악하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원희룡 나오니까 이분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분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백풀하고 나갈 때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딴 쪽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걸 제가 봤어요. 어떤 표정이었어요? 아유 표정은 뭐 그냥 아시잖아요. 한 5대 0으로 축구 질 때 감독의 모습. 저는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저는 이성적 존재라기보다 실존적 존재로 보는데 저희가 사람과 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민망한 건
내가 동원한 500명의 당원이에요. 동원해서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좀 잘 좀 해줘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손을 안 들고 갑자기 다른 사람 번쩍 들 때 뒤에 사람들이 다 아이고 윤 위원장 안 됐네 하면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순해서 그래요 어쩌겠어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 그렇죠. 동정받는 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알 수 있죠. 원희룡 장관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인천 계양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날은 그래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좀 아니까 조금 덜했는데 어제가 하이라이트였죠. 마포 갑에 있는 어떤 큰 음식점에서 해서 마포 을에 있는 김성동 위원장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현장에서는 반발이 나왔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예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쉽죠. 제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예. 다른 방식으로 하셔라라고 조언을 드렸을 텐데 아마도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게 맞죠.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아마 인지를 못한 상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마포울은 정청래가 된다고 보는 지역 아닙니까? 라는 말을 먼저 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으로 안 된다는 말을 일단 해버린 거예요. 예. 일단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률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거잖아요. 다음에 또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거의 의미가 뭡니까? 지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져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후보님이 계속 나왔거든요. 결국 이 후보님은 계속 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선수 교체를 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얘기를 한 건데 정치가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적어도 저는 느끼고 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마포울 정청래 의원과 김성동 위원장이 붙으면 국민의힘 김성동 위원장이 질 거다라고 미리 판단하는 건 한동훈 위원장과 일부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천에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저희가 조사한 거? 당무감사도 했고 또 누차 돌려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된 게 없으니까. 공개는 안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지도부는 압니다. 예, 아실 분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선거가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당연히 그 생각하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 중에 이제 대안을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맞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그 위원장도 부분에 대한 그냥 엉겹결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가 이게 지금 경선이 아니고 지금 전략 공천하시는 겁니까? 마포울은 하고 붙자 잠깐 멈칫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이제 머뭇거리는 건지 멈칫한 건지 잘 좀 헷갈리긴 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보통 말할 때 한 2초 정도씩 쉬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살짝 먼 살짝 선보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2초 정도. 근데 이번에도 한 3초 정도 이렇게 쉬었거든요. 근데 아차 이건 생각 못했구나 라는 표정이 좀 보이긴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놓고 다시 이제 경선하겠다고 하니까 실컷 이 사람이 이길 겁니다. 비대위원장 해놓고 그런데 경선할 거예요. 이게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 표정이 뭐 생각 안 해본 질문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고 예. 본인이 할 말을 정제하는 과정이 그밖에 안 걸려요. 그 표정 항상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 이게 공천이 아니고 당연히 절차를 밟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한다는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누가 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손까지 들어줬는데 인근 지역에서 바로 옆 지역에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못 됐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예. 잘했죠? 저는 네. 지금 공천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요건 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편집 좀 해줘요. 그런 말은 뭐 굳이 이렇게 강조라 그래요. 아니 근데 요 정도 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판단을 전반- 왜 앵커가 하시냐고. 아니 결과에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결과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온몸으로 깨어내야 되는 거고. 큰일 났네. 저는 옆에서 이제 만약 공천을 못 받으면 아이고 안 됐네 술이나 한잔 합시다 콜라 해. 그 정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천 시스템이 지금 괜찮다라고 윤희석 대변인이 계속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나 이제 강동 구수기 때문에 강동 지역은 잘 맡으실 걸로 보는데 혹시나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시스템이 괜찮냐
여기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또 약간 말씀드립니다. 이 세네. 이 콜라에 뭐 술 탔나? 아유, 속이 조금 탑니다. 괜찮죠? 예. 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중섭 신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만약에 공천이 끝나면 아마 3월 초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얼마나 합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참여할 만한 현역 의원은 없다고 봐요. 영어 이니셜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영어 이니셜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없어 보여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직 의원이면 가능해요. 음. 이미 김용남 의원 가셨고 예. 이현주 의원도 오늘 탈당했어요. 탈당했죠. 예, 이렇게 저희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이 같지 않은 분인데 당 울타리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가신 걸로 보여요. 현역 의원 중에 이준석 신당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김웅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정도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가장 맨 위에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잠깐만 거잖아요.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개혁 신당으로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현역 이분들이 의원들이 이제 앞순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웅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당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태경 의원은 아예 종로 가서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하고는 완전히 선을 그은 지가 오래됐어요. 자, 그 얘기는 뭐 본인의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조차 이준석 신당에 가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뭐 대구가 됐건 부산이 됐건 공천 탈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예. 그래서 내가 현역 의원 신분이 있으니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준석이랑 해갖고 해야 되겠다. 이준석이 입당을 한다고 쳐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되려면 그동안 개혁 신당스러운 의정 활동이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중진 몇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천 앞두고 뭐 이것저것 하는 데 대해서 물어보니까 중진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 이구동성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동성.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지금은 조용히 있을래. 내 이름으로 절대 기사 쓰지 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김건희 리스크든 조용히 있는 게 최고야. 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천 떨어지면 이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 그러니까, 좋아요. 예.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거는 일단 공천까지 기다리는 거죠. 괜히 이쪽 저쪽 얘기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럼 저하고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동의하는데 이준석 그렇구나. 신당으로 가는 거고 앵커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경선한 다음에 제가 못 지금 가니까. 정정을 하잖아요. 예, 전혀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예. 나갈 수 있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근데 신당으로 가는 거는 그렇죠. 보세요. 경선한 다음에 경선에 참여한다면 못 가니까. 이 당에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이 당에 있어서 뭐 하다가 하여튼 3선 정도 했었던 사람, 뭐 4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개혁신당으로 간다? 저 같으면 무소속합니다 그냥. 무소속이 많다. 무소속하고 개혁신당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다시 돌아올 수 있냐 없냐입니까? 아니죠. 아니, 그 나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 그 얘기가 아니고 정치를 거의 마지막을 하는 순간에 공천 당선을 위해서 소신을 꺾고 이준석 막 욕하던 사람이 이준석 당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욕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중진 중에. 아니 그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제가.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3년 반 동안 이준석 대표의 입장. 자, 이준석 대표를 저희 당에서 징계 때리고 할 때 그분들이 그럼 조금이라도 이준석을 보호하고 이준석 입장에서 얘기하셨던 분이라면 가능하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은 김웅 하태경 의원 정도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요. 뭐 허은하 이미 이제 갔으니까. 뭐 전 의원 예. 없잖아요. 우리 당에서 이준석 그 징계 국면에서 예. 이준석 대표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된다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뒤주에 가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괜히 말해봐야 찍히니까 안 했고 속마음은 딱 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면 아 이거 도저히 내 분위기가 아니구나 지역에선 아니까 그러면 이제 갈 사람이 저는 한 3명 정도 있지 않을까 누군지 그 모르겠지만 신당으로? 예. 그럼 더 안 되죠. 명분이 없잖아요. 김용남 전 의원은 명분이 있어서 갔습니까? 그분은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공격한 게 김용남 전 대표. 그러니까 김용남 전 그게 의원인데. 받아들여지던가요? 왜 이준석을 공격했어? 그땐 잘하라고. 음. 윤 대통령 관련해서 대선을 앞에 두고 티격태격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은
국민들이 다 알죠. 음. 예,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는데 저도 속았어요 김용남 전 의원한테. 방송 같이 많이 하셨었죠. 방송이 아니라 저랑 같이 대변했잖아요. 그렇죠. 예. 캠프에서. 잘 계실지 모르겠네. 아니 뭐 전략기획위원장인가요? 예, 뭐 전략도 하고 정책도 한다고 해서 하시던데 네. 그렇게 정치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명분이 그렇게 많이 살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이제 80여일 정도 남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총선이잖아요. 네. 잘했다, 못했다. 이 정도면 쏘쏘. 일단 잘했 몇 석 이상이면 잘한 겁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113석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저 국민의 당하고 합당을 했다고 치면 딱 예. 110개예요. 저희가 103석을 했고요. 저희 당 당시에? 소속인데 무소속인 분들 4분이 있어서 107석이었는데 국민의당이 비례 3석이 있으니까 이제 110석이고 거기에 이제 보궐로 뭐 되고 뭐 또 뭐 중간에 나간 분이 그래서 100 뭐 10개 조금 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 20석 정도만 늘려놔도 과반되길 저희가 원하지만 어쨌든 20석 정도 한 130석을 넘는 정도로 하면은 저는 합격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여러 여건상 네. 감독으로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30석이면은 훌륭한 잘했다, 감독이죠. 훌륭하다. 예. 그러면 이러면 이건 책임져야 된다는 건 몇 석? 책임이요?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 경기에 나서는데 뭐 상대편도 있고 선수들의 컨디션, 역량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지형도 있고 갑자기 우리 보고 알래스카 가서 축구하러 뛰면 그런 환경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돌릴 만한 여지가 있겠죠. 감독으로서 잘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가 이제 예. 113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103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13석이라고. 113석 현재. 제가 그래서 현재 20석 정도 넘어가는 130석 정도를 합격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3석에서 130석까지는 쏘쏘인데 그 이제 사이는 예. 거기서 이제 120은 넘어야죠. 120 넘으면 네. 그 정도면 선전했다라고. 예, 성공한 성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저희 목표가 너무 낮아 보여서. 근데 참 어렵습니다.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20석, 30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민주당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희가 너무 목표를 낮추는 거 아니냐 하는데 경기도를 비롯한 이 서울 수도권 여기가 좀 너무 어려워 보여서 많이 잡기가 좀 어렵네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103석으로 대패를 했잖아요. 참패를 했죠. 참패. 그때는 사실 이제 탄핵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던 때였고,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또 대승을 했어요. 네. 예. 광역단체 상당수 12곳을 다 네. 가져갔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민심이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좀 좋지 않고, 네. 그래서 이번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합니다. 예상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일부는 지난 총선 때보다 민심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때가 최악이었는데 그때보단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현장에 돌면서 민심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난 총선 때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네, 그건 확실히 느끼는 게 그땐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의 안정 희구 심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이제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풀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저희는 선거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희는 공천 파동이 있었죠. 공관위원장 김영호 위원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는 상황. 또 황교안이라는 분이 저희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약간 너무 극우적 모습만 보였죠.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 또 종로에 출마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판단이 좀 잘못된 부분 이런 게 겹쳐서 지역구 84석, 비례 19석. 비례는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게 저쪽이 미성 비례 정당이었으니까. 정당하면서 저희가 소수점으로 2석을 더 얻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100석을 넘긴 게 다행이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그래도 낮게 봅니다. 상황은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 느낌이 오고 그리고 이제 여당이라는 점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책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 예.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도 여당이다. 거기에 대통령도 최근에 뭐 신년 국민 보고 대회, 뭐 민생 토론회 이런 이름으로 경기도 각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을 듣겠다는데 사실은 이거 해주겠어라는 선심성 공약 발표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정부 때나 다 있는 겁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선심이라는 말 자체가 정부와 그 정당은 다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은 안 그렇습니까? 야당도 하잖아요. 표심을 넣기 위해서 그렇죠. 지역 화폐 선심을 같은 쏟아낸다. 거예요. 지역 화폐. 근데 야당의 선심은 힘이 없지만 여당의 선심은 우린 힘이 있다 지금 요거군요. 지금 야당은 좀 다르죠. 국회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저희는 어쨌든 입법 사항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거 관련해서도 방침은 있으나 민주당이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 되는 입법 거죠. 사항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선심성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그게 엊그제. 선심이 얘기를 했잖아요. 입법 사항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침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야지. 줄 수도 없는 걸 준다고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걸 선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은 과반 의석 갖고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 때 20년 총선 그때는 예. 선심이 맞죠. 21대 총선 때. 예, 21대 총선 때. 그건 선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힘이 어떻게 없어요. 보면 국회에서는. 스탠스가 더 도출됐는데 대통령은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린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야당이 막아서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100석도 못 얻는다. 앞서 이제 110석 정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잘했냐 못했냐의 마지노선으로 잡으셨는데 최하죠. 예, 최하점. 100석도 못 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일단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불출마 선언했고 이미. 예. 글쎄요. 만약 그런 책임론이 있으면 지금 아마 차기 대선 얘기하시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원고를 보셨어요? 일단은 뭐 가정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막 평가를 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뭐 받을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저희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방심 안 하고 최대 의석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